미생. 아, 재밌죠? 네, 윤태호 작가의 미생입니다. 재밌는 만화예요. 제가 네. 이 방송 준비하려고 다시 한번 읽어봤거든요. 네. 근데 마냥 판타지만은 또 아니더라고요. 아니죠. 마냥 판타지 만화는 아니에요. 제가 읽어보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쌤입니다. 로우 타일러요. 간만에 정말 이른 시간에 녹음을 하게 됐네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토요일 오전 10시 조금 넘었고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시간 빠르네.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저 일찍 일어났죠. 저도 8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저랑 똑같이 일어나셨네요. 멀리서 오시는데. 이게 서울 생활권이 그러네요. 정말 넓어지고 있네요. 네, 그렇게 그리고 서울 내에 산다고 그래서 네, 경기도권이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네요, 정말. 네,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우한 조심하세요, 여러분.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가 며칠 새 정말 급작스럽게 퍼지고 있어요. 뭐 증폭 수준이에요? 네, 거의 공포 수준에 이제 가까워졌는데. 제가 웬만해선 이런 거에 좀 둔감한 편인데도 그러니까요. 조금 이제는 진짜 좀 무서운 기분이 드네요. 마스크 꼭 하시고요. 네네. 저도 요즘 제가 마스크가 거의 다 떨어져가지고 네. 약국 가가지고 마스크를 보니까 네. 마스크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마스크 구하기 힘들어요 이제. 그래도 어떻게든 구해서 쓰긴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먼저 오늘 웹툰 방송 이제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번 주에는 송곳 작품을 가지고 재밌었어요. 했었고요. 간만에 그 시계 2번 맞듯이 네. 고장난 시계가 2번 맞듯이 같이 본 만으로 맞아서. 정말 방송이 길게 나왔더라고요. 길게 나왔어요. 간만에 30분 넘는 방송을 했는데. 서로 할 말이 많으니까. 네, 오늘도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준비해온 웹툰은 미생. 재밌죠? 네, 윤태호 작가의 미생입니다. 재밌는 만화예요. 제가 네. 이 방송 준비하려고 다시 한번 읽어봤거든요. 네. 근데 마냥 판타지만은 또 아니더라고요. 아니죠. 마냥 판타지 만화는 아니에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리고 모르셨을 텐데 네. 미생 시즌 2가 있어요. 그래요? 네네네. 시즌 2가 네. 시즌 1이 워낙 잘 돼가지고 시즌 2의 존재를 모르실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시즌 시즌 2도 사실 2018년 정도까지 연재가 됐었고요. 그거야말로 진짜 현실입니다. 네, 시즌 2를 한번 보세요. 시즌 2는 지금 다음 웹툰 들어가시면 무료로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요? 네네. 시즌 2가 진짜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 없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송곳이 좀 되게 현실적으로 약간 노조 활동에 대해서 그렸다고 하면은 네. 미생은 현실적인 직장 생활과 그렇죠. 판타지의 결합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이제 주인공인 장그레가 있잖아요. 네. 장그레는 판타지가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장그레 주변 인물들이 개개인을 살펴보면 그게 정말 현실이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보면서 그걸 느꼈었고 굉장히 몰입감이 뛰어납니다. 그게 제가 기억나는 건 인트로가 좋았어요. 사실은. 네. 그 미생 인트로. 처음에 아마 회사원 둘이서 술 취해서 네. 이렇게 돌아다니는 내용이 나오는데. 맞습니다. 네. 그거는 처음에 그 부분만 봤을 때는 네. 이게 진짜 직장인들의 현실을 그리려고 하는 만화라구나 되게 많이 느꼈었거든요. 처음에 인트로만 봤을 때는. 네.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장그레가 등장하면서부터 좀 약간 뭐랄까요. 판타지라기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직장 생활을 그렸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로우타일러님도 직장 생활을 하시지만 물론 좋으신 분도 있으시죠.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마냥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그레 곁에는 좋은 사람만 있었어요. 맞아요. 그게 사실 가장 판타지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했고요. 가장 판타지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다른 점이 뭐였냐면 대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대기업 기준에서의 그런 회사 생활을 보여주잖아요. 네네네. 그 미생과의 차이점이 그거죠. 송곳과의 차이점. 송곳과 미생과의 차이가 그거죠. 네. 대기업은 물론 같은 회사 생활이고 같이 힘든 건 똑같지만 뭐랄까요. 약간 배부른 소리? 그런 게 좀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작가님께서도 좀 그런 비판을 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시즌 2는 철저한 중소기업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토록 처절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한번 꼭 보세요. 그 사람이 달라요? 사람 똑같은데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시즌 1은 그 장그레가 원 인터내셔널이라는
대기업이죠. 그렇죠. 대기업의 상사에 들어가가지고 네. 이제 인턴 생활과 계약직 생활을 하는 걸 그립니다. 네. 근데 이제 계약이 만료가 되고 네. 정직원으로 전환이 안 돼요. 만화에서 이제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결국 나옵니다. 네. 나오고 시즌 2에서 이 장그레가 그 전에 원 인터내셔널의 영업 3팀 멤버와 함께 창업된 회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중소기업. 맞아요. 마지막에 아마 그렇게. 네네, 마지막에 그렇게 끝납니다.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을 보여주는 게 시즌 2입니다. 그렇죠. 만년 과장님이 누구였죠? 그 이제 과장 이름이 오 과장. 맞아요. 오상식 과장. 네, 맞아요. 오상식인가 상식인가. 네, 뭐 있어요 그분. 네네네. 오상식 과장이고요. 그리고 김동식 대리. 이렇게 해가지고 3명, 장그레 씨까지 해서 네. 3명이 한 팀이었고요. 그러니까요. 그 조중에 뭐 천 과장도 들어오긴 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분은 사실 중간에 들어온 인물이기도 하고 그렇게 뭐 중요한 인물로 다뤄지진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시즌 1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작품은 모두 다음 웹툰에서 연재가 되고 다음 웹툰의 거의 뭐 왕, 뭐 시초 약간 이런 급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시즌 1 같은 경우에 2012년부터 네. 13년 한 7월 1년 6개월가량 연재가 됐고요. 네. 시즌 2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연재가 됐습니다. 근데 중간에 1년 정도의 휴재 기간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시즌 2가 끝났는데 시즌 2에서 모든 완결을 낸 게 아니에요. 시즌 2도 끝났어요? 네네, 시즌 2도 끝났는데 시즌 3의 가능성을 열고 분명히 그 웹툰이 마쳤거든요. 시즌 2에서. 근데 지금 2018년 5월이니까 거의 2년이 다 돼가는데 네. 아직 재연재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보기를 봐도. 네. 어쨌든 그 윤태호 작가의 작품이고요. 그쵸. 이분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네. 들으시면 다 아실 작품들이에요. 이끼, 맞아요. 내부자들, 인천 상륙작전 등등 굉장히 웹툰계의 이분도 거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웹툰 이분 거 본 거 맞네요. 저는 다 봤어요. 내부자들도 이끼. 내부자는 봤고요. 이끼랑 네. 그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 봤고요. 네네네. 그다음 또 뭐 있죠? 그 정도입니다. 유명한 작품. 그 2개 봤어요. 네. 미생까지. 미생까지 해서 이 3개가 가장 유명한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이분도 만화가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분이 나이가 좀 있으세요. 맞아요. 69년생이시고 네. 지금 현재는 세종대학교 교수직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누룩미디어라는 데서 대표를 하고 계신데 네. 여기에 소속된 만화가가 이제 주호민, 강풀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이제 직접 만화를 그리신다기보다는 네. 뭔가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이분이 데뷔를 한 거는 사실 허영만 작가, 타짜 했을 때 소개해드렸죠. 허영만의 문화생으로 시작을 했다고요. 그래서 데뷔도 굉장히 빠릅니다. 데뷔가 93년에 데뷔를 하셨고요. 1993년. 그 당시에 월간 점프 그런 만화 잡지들로 이제 데뷔를 하신 거죠. 그 뒤에는 이제 미스터 블루라는 성인 만화 잡지가 있었다고 해요. 아세요 혹시? 90년대 한 중반에.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성인 만화 잡지요? 네네네. 여기 이 작품은 아실 거예요. 저 이건 들어봤는데 양형순의 누들누드, 네. 이연세의 천국의 신화, 네. 이런 게 실렸던 잡지라고 합니다. 미스터 블루. 네네. 성인룩하네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에 좀 연재를 하시다가 네. 약간 좀 이때는 그렇게 이름을 알리신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이연세 씨 말씀하니까 옛날 생각이 좀 나네요. 되게 어려웠는데 깜짝 놀랐어요. 만화책이라서 집에 돌아다니던 만화책이 있어서 우리 사촌 형들이 갖다 놓은 것 같은데 충격적이죠? 아무 생각 없이 봤다가 진짜 충격적인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야 이건 그때가 지금도 충격적이네 생각해보니까. 무슨 내용인가요? 방송에서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내용인가요? 거의 이거 뭐 100% 19금이긴 한데 네. 안 돼. 알겠습니다. 이거 내용이 좀 그래.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랬어요. 네, 어쨌든 그렇게 연재를 하시다가 이제 웹툰계로 넘어오셔서 대박이 난 작품이 이끼. 2008년도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끼가 저도 예전에 봤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게 봤었고 또 영화가 됐었죠. 네, 전 영화로 먼저 봤거든요. 그 박해일 씨가 나오나요? 아니다. 만화를 보고 웹툰을 먼저 보고 영화를 봤나? 뭐 어쨌든. 네, 영화는 보지 않았는데. 영화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고요. 제가 기억하기론. 거의 제가 기억하기로는 웹툰이 영화화가 된 약간 시초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맞아요. 약간 그랬던 걸로 기억이 하는데. 네, 저도 그때 아마 박해일 씨랑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정진영 씨. 맞아요, 정진영 씨. 네. 그 다음에 유선 씨 이렇게 나왔었고, 전 솔직히 있기는
스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약간 주제의식은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전달하고 싶었는지는 잘 못 느꼈어요. 제가 잘 안 읽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주제의식 자체는 좀 없다고 보는 게 맞죠. 약간 이게 네. 없다기보다는 좀 미약하죠. 스릴러, 그러니까 약간 이 긴장감을 저번 주에 그 영화 방송했던 것처럼 그쵸. 긴장감을 계속 끌어올리다가 빵 터트리지 않고 계속 끌어올리고 약간 그렇게 결말이 나는 저도 그런 결말도 좀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사이비에 관한 얘기였나 해서 이제 읽다 보니까 결론은 이제 마을 하나에서 그 이장이 그렇죠. 뭐 어떻게 뭐 그렇게 결론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느낌도 나고 약간 그렇게 결론이 났던 게 저는 약간 사이비만 한 거 재밌겠다고 봤는데 끝으로 갈수록 좀 약간 달라져서 어쨌든 그랬고요. 그래서 그 장글에는 말씀하셨듯이 프로 바둑 기사 지망생이었는데 결국 입단에 실패를 하고 맞아요. 처음에는 그 후원자가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에 직접 들어가요. 맨 처음에. 그런데 그때는 자기가 바둑 기사 지망생이었다는 거를 밝히고 들어가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 장그래를 안 좋게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얘는 바둑만 둬서 일은 하나도 못하는구나. 그래서 결국 거기선 적응을 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고요. 군대에 갔다 와서 다시 이제 후원자가 자신의 회사가 아닌 이제 대기업을 소개를 해준 거죠. 처음에 들어가는 거는 인턴으로 시작을 합니다. 고졸이죠. 장그래는 이제 프로 기사만을 보고 그렇죠. 달려왔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장글의 현실은 사실 처절해요. 왜냐하면 그 도중에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쵸. 이제 바둑 기사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들죠. 빚도 많이 써야 되고 또 어머니께서도 이제 여러 좀 몸을 쓰시는 힘든 일을 하시다가 몸도 많이 안 좋아지시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생계 유지를 위해 사회로 좀 내몰린 경향이 있습니다. 장글에도. 맞아요. 그래서 이 원 인터내셔널이라는 곳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뭐 굉장히 운이 좋죠. 이 안에서부터는. 영업 3팀의 멤버로 들어가는데 크게 보면 시즌1은 사실 두 결로 나뉘어요. 장그래의 인턴 생활과 장그래의 계약직 생활. 그렇죠. 인턴에서는 한 뭐 20-30명이서 경쟁을 합니다. 정규직 전환을 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전환이 되죠. 계약직으로.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사실 상사가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취업 준비할 때만 하더라도 꽤 인기 있는 직장이었고 또 여러 외국어 능력도 많이 요구가 되고 소위 말하는 학벌도 많이 보는 회사가 맞거든요. 뭐 LG나 뭐 여러 대우나 뭐 그런 상사 계열이 워낙 뭐 미생 웹툰에서도 나오지만 대부분 해외하고 연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외국어 능력이 굉장히 요구가 되거든요. 맞아요. 그런 회사에 고졸이 인턴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백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이게 자꾸 고졸을 강조해서 좀 그렇긴 한데 만화에서도 강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뭐 현실이니까요. 불편하지만 뭐랄까 입으로 꺼내기는 뭐 어쩔 수 없죠. 만화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웹툰에서조차도 그런 부분 어느 정도 강조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고. 그래서 이제 장그래가 계약직으로 어쨌든 이것도 성공적으로 굉장히 전환이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장그래가 인턴들 사이에서 폭탄이라고 불려요. 아무것도 모르고 얘랑 같은 조가 되면 큰일 난다. 그렇죠. 그렇지만 같은 조가 돼서 이제 조별 PT를 하거든요. 인턴 마무리가 될 때쯤에 이제 그렇죠. 전환을 위해서 거기서 굉장히 잘합니다. 특히 이제 드라마에서도 되게 화제가 됐던 장면인데 그 PT 과제 중에 2명이 한 조거든요. 2명이 한 조인데 서로 각자 조원에게 어떤 물건을 팔 것인가 라는 그런 과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장그래의 팀원은 현장을 굉장히 중요시하던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한석율이라는 이제 여기도 중요 캐릭터인데 드라마에선 강하늘 씨, 강하늘이 아니라 이름 갑자기 변요한 씨, 맞아요. 변요한 씨가 나온 캐릭터고 그래서 사무직을 굉장히 무시하는 캐릭터로 나오는데 장그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무직으로 근무를 하니까 사무직의 자부심이 무엇이 있을까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사무직은 주로 회사 내부에서 근무를 하니까 그 슬리퍼를 이제 이게 사무직의 전투화다 라고 하면서 같은 조원인 한석율한테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임원들의 약간 가슴을 울리는 거죠. 역대 최고의 닭살 장면이었어요. 저한테는 이 부분이 정말 그 판타지의 끝판왕이 아닌가. 실제로 하나요? 그런 거? 할까? 이게 사실 제가 이걸 보면서 제 인턴 생활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인턴에서 그런 거 했어요? 일단 과제는 합니다. 과제는 해요. PT를 해요. 저도 PT를 했었고
인턴을 한 달 정도 하거든요. 보통 한두 달? 두 달 네. 정도 하면서 사실 인턴에게 맡길 업무가 없어요. 없죠. 네, 없기 때문에 주로 그런 PT 준비를 많이 하는데 네. PT를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해요. 하긴. 네. 그렇지만 그런 닭살이 돋는 PT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왜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PT는 수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니 인턴한테 과제를 왜 주냐고. 인턴한테 일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요. 정말 그거예요. 네.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네. 다 큰 성인이고 네. 회사 인턴이긴 하지만 뭔가 업무에 관련된 뭔가 물론 과제들 다 업무에 관련이 그렇죠. 있겠죠. 맞습니다. 다 관련이 돼 있겠지 네, 당연히. 네. 근데 대학교도 아니고 네. 신입생 뽑아서 이렇게 뭐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저는 말씀드렸지만 수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인턴을 쓰는 이유는 네. 한 2달 동안 옆에 있으면서 네. 얘가 그래도 일을 같이 하기에 네. 인격적이나 뭐 성격적이나 그런 하자가 없나. 그거를 이제 네, 그거를 옆에서 이제 보면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PT라는 수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업무적인 능력이 업무적인 능력이라기보다는 어쨌든 PT를 하려면 문서를 작성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문서 기본적인 문서 작성 능력을 갖고 있는가, 혹은 이제 성실함을 가지고 있는가, 그 정도의 측정 수단이지. 그 PT를 어마어마하게 잘해가지고 나의 모든 평가를 돌린다. 그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뭐 그렇긴 하겠지만, 네. 뭐 물론 다 회사마다 이유는 있겠지만, 네. 저는 아직 이해가 안 됩니다. 회사원 뽑아놓고 인턴이라고 그래서 과제 시키고 이거를 무슨 경쟁하듯이. 그러니까 사실 애들 취급하는 것 같아서. 2달짜리 면접인 거예요.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네. 왜냐하면 이게 전형을 하다 보면은 보통 뭐 서류 전형하고 시험 한번 보고 면접하는데 네. 그게 사실 그 한 사람을 보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짧죠. 짧고 잘못된 판단을 하기가 쉽다고 생각을 들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서류상으로는 뭐 괜찮은 사람이지만 그렇죠. 실제 일을 해보니까 우리가 잘 맞지 않을 수도 있는 법이고 그렇죠. 약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달짜리 면접이라고 보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칩시다. 네네. 뭐 어쨌든 이유는 다 있으니까. 네. 제가 이해 못하는 것뿐인 거지 뭐 다 이유는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장거래가 전환이 됩니다. 계약직으로. 이제 남은 동료 3명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지만 네. 장거래는 고졸이라는 이력이기 때문에 2년짜리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고요. 네. 다시 영업 3팀에 속해가지고 그 안에 일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장거래가 주인공이라기보단 그때부터는 네. 영업 3팀에 아까 말한 오상식 과장과 네. 김동식 대리가 저는 주인공이 아닌가. 오 과장의 비중이 더 커요, 사실. 네. 그래서 오 과장 같은 경우에는 웹툰 속에서는 눈이 빨갛게 충혈된 상태로 나와요. 항상 눈이 빨갛습니다. 일을 그만큼 많이 하는 캐릭터고 맞아요. 원리 원칙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면서 네. 또 밑에 직원한테는 굉장히 츤데레처럼 잘해주는 인물입니다. 유하죠. 이런 상사가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물론 저는 저희 팀장님이 굉장히 좋은 팀장님을 지금 만나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고 네. 이건 아부가 아니라 정말 그렇거든요. 다른 네. 팀의 팀장님과 비교를 해봤을 때 저는 우리 팀의 팀장님이 좋은 팀장님이긴 하지만 사실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네네. 사람 만나는 게 다예요. 사실 회사는. 네. 회사에서 볼 건 2가지죠. 사람과 돈이죠. 정확합니다. 정말 정확합니다. 이 2개가 완벽하게 맞을 순 없지만 저는 다르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네. 돈과 사람입니다. 보통은 이게 통계를 매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비례한다든가 정비례한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역비례한다든가 이게 너무 그 소위 말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네. 돈도 안 되고 사람도 잘못 만나고 돈은 되는데 사람을 잘못 만났든가 그렇죠. 사람은 좋은데 돈이 안 된다든가 보통은 둘 다 충족시키기가 힘든 게 현실이죠. 맞아요. 그리고 둘 다 마음에 안 맞는 게 더 큰 현실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오 과장은 정말 좋은 상사로서의 모습을 항상 보여줍니다. 장그레 멘토로서의 역할로도 하고 맞아요. 또 장그레가 다시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고 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기 굉장히 진심으로 바라는 인물입니다. 맞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여러 여건상 쉽지 않았지만 그런 인물이고 김동식 대리라는 또 인물도 있는데 이 사람은 되게 다정다감하게 장그레를 굉장히 많이 챙겨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OJT라고 하죠. 그 이제 가르쳐줄 때 장그레를 되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가르쳐줍니다. 맞아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쉽지 않죠. 네, 이런 선배를 만나기도 정말 쉽지 않아요, 사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판타지적인 요소가 아닌가. 아니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경험이 좀 있어요. 아 저도 있습니다. 저도 그 인턴 생활할 때 네. 저의 멘토가 저를 굉장히 잘 챙겨줬고 맞아요. 그런 PT 과정에서도 되게 많이 도와줘서 저는 그분은 아직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회사 생활에서. 네. 제가 미생에 대해서 약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너무 주변에 몰아놓은 거는 어차피 말하니까 그렇죠. 웹툰이니까 그렇죠. 그래야지 얘기가 되니까. 네네네. 제가 약간 닭살 돋는다 또는 그런 아까 그 PT 같은 부분 네. 또는 약간 비현실적이다 아니면 너무 배부른 소리 같은 얘기들이 좀 많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캐릭터 있잖아요. 여자 캐릭터. 안녕이. 네. 강소라 씨로 나온 캐릭터죠. 네. 약간 떡밥이 뿌려지다가 회수가 되다 만 듯한 캐릭터인데 어떤 지점에서죠? 한 번 회사를 때려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회사를 들어온 거잖아요. 그 회사가 아닙니다. 근데 이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직을 한 거잖아요. 네. 어떻게 이직한 건지 정확히 안 나오잖아요. 아, 왜 전 회사에서 나왔는지? 그래 나오나요? 그 내용이?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네,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간 뭔가 되게 고민을 하는 캐릭터고 간단히 나오긴 해요. 간단해? 네. 그러니까 이제 전 회사에서 네. 임원 양성 코스에 들어갔다라는 네. 그게 나오고 엄청난 엘리트로 들어갔다가 네. 그냥 나온 걸로만 이제 기억이 나는데 집에서 아버지가 네. 너 되게 잘 됐으니까 나한테 가게 하나 열게 사업자금 좀 그어가지고 대출 좀 받아달라. 약간 그래서 집에 대한 반발도 있고 이제 나는 나를 위한 인생을 살겠다. 그렇죠. 라고 하면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그 부분이 저는 약간 판타지 같았던 게 뭐냐면 내 인생을 살겠다고 나와서 들어간 게 대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뭐 물론 그런 인생도 있을 수 있겠지. 그렇죠. 뭐 그럴 수 있겠지. 하지만 약간 뭔가 이게 정확하게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없는데 네. 뭔가 언밸런스예요. 이런 캐릭터가 있을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어떤 점에서 내가 공감을 해줘야 되는 거지? 약간 그런 느낌? 뭐 물론 집안 사정이 안 좋았다는 거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만화 속에서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다들 회사에 그렇게 진지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가장 판타지적인 요소라고 생각했던 게 네. 영업 3팀이 굉장히 친하잖아요. 네. 회식을 많이 합니다. 네. 회식에서 단 한 번도 사적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다 이 얘기만 합니다. 정말 그래요. 이게 말이 되니까? 말이 안 되긴 하죠. 네네네. 근데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영업 3팀 멤버들이 회식을 할 때는 정말 이 얘기만 해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아까 말씀하신 뭐 안녕이라든지 다른 동기들도 뭐 그런 장면의 회식은 또 되게 현실적인 장면으로 그려지는 부분도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일 얘기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일 수 있는 게 뭐냐면 회식 많이 하다 보면 그냥 일 얘기가 편해. 대화 주제 다 떨어지고 나면 그냥 일 얘기가 편해요. 어느 정도 취했을 때 일 얘기 한번 하면 누가 한번 던지면 한 2시간 갑니다. 주제 떨어졌을 때 일 얘기만 한 게 없어요. 회식에서 또. 사실 미생 때문에 상사뽕이 엄청 올라갔죠. 그렇죠. 상사 그래서 저도 사실 저런 회사가 있으면 정말 주인의식을 갖고 그렇게 말했네요. 주인의식. 다들 주인의식이 너무 세. 주인의식을 갖고 근데 실제로 좀 얘기를 보면은 이제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면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잖아요. 없죠. 근데 상사는 좀 그 범위가 넓다고 합니다. 이제 자신이 프로젝트를 발굴을 해서 직접 추진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좀 자신의 일을 한다라는 그런 기분을 좀 느낄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회사원분들이 그 직업 정신, 자신의 그 직업에 있어서 프로페셔널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하시는 건 맞는데 미생 같은 경우는 그걸 너무 극대화시켰어요. 그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좀 현실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제가 되게 현실적이라고 봤던 장면은 그 원 인터내셔널에 되게 엘리트 여자 차장이 있습니다. 결혼하신 분? 네, 결혼하신 분. 그래서 그 워킹맘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 부분은 되게 현실을 잘 그렸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도 일을 하고 있고 그쵸. 아내도 일을 하고 있고 근데 아내는 회사에서 굉장히 인정받고 잘 다니고 그런 인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있는데 이제 어린이집에 맡기고 번갈아 가면서 찾아가야 돼요. 이제 애를 찾아가야 되는데 남편이
자신의 차례일 때 나 못 간다. 네. 이제 하고 던져버린 거죠. 결국 이제 장그래가 뭐 찾으러 가기도 하고 약간 그 과정에서 또 애한테도 미안한 그런 감정도 드러나고 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인가 이제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맞아요. 그런 장면들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려집니다. 약간 네. 그것도 할 말이 좀 있는데 네네네. 남편도 대기업 다니지 않아요? 남편은 조금 아래급입니다. 아래급이라도 좀 어느 정도 위치도 좀 있고 뭐 어쨌든 네. 애가 어린이집 다닐 정도잖아요. 한 3, 4살? 네. 대출을 얼마나 갖다 썼길래. 근데 제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나? 서울 살면 그러나? 네, 그렇게 돼요. 아, 그럴 수 있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안 돼요. 아, 사람을 못 쓰나?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대출이 안 돼요. 아, 네. 이거 굉장히 왜냐면 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거 현실적이에요. 아, 그래? 정말 현실적이에요. 이거. 오케이. 전 이해가 가더라고요. 오케이. 사람이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겠구만. 네네네. 왜냐하면 대출금이 네. 그런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지원을 받지 않고 들어가서 살려면 원금 상환까지 하면 한 달에 거의 4,500씩 나갈 겁니다. 근데 사람을 쓴다고 하면은 사람을 써도 최소 200 이상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한 사람의 월급이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사실. 거의 그렇죠. 네.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부대 비용을 생각하면은. 그렇지. 200이면 적지 않아 도지 한 달. 그렇죠. 네. 맞아요. 이게 그 부분이 현실적이고. 나라가 어떻게 좀 해줘야 돼. 저는 그렇죠. 정말 정말 요즘 들어 느끼고 있습니다. 맞아요. 쉽지 않아. 네. 그리고 또 이제 회사에서 치이는 그리고 또 집에서 치이고 회사에서 치이는 그런 샐러리맨의 단상이 뭐 영업 3팀은 아니지만 다른 팀을 통해서도 많이 드러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뭐 회사에서는 상사가 뭐 너는 왜 이렇게 일을 못하냐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갈굼이 당하는데 집에서는 전화해서 애 학원 하나 더 보내야 된다. 월에 15만 원인데 주 뭐 3번 가고 월에 15만 원인데 이거 보내야 된다. 남들도 다 한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서 술 한잔하고 들어가는 그런 장면 보니까 또 짠한 지점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는 기억에 드라마 잠깐 볼 때마다 그 부분 기억나는데 네. 리베이트 받았던 사람. 네, 맞습니다. 그게 사실 주된 에피소드 중 하나고 장그래가 사실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지점과 연결이 되는데 주인공이 뭔가 해줘야 되니까. 장그래가 그 비리를 잡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았다는 건 사실 좀 문제가 있죠. 어떻게 보면. 근데 보통 그래요. 뭐 사실 그것도 그렇긴 하죠. 네, 어쨌든 해보시죠. 리베이트 얘기. 네. 리베이트 얘기가 좀 현실적이긴 했어요. 가장. 은근히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꼭 시즌2를 보세요. 그렇죠. 정말입니다, 이거. 네. 시즌2에 가서는 간단히 설명하고 이제 슬슬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장그래가 본인의 현실에 대해서 뼈저리게 자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원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 안에서는 자신을 잘 챙겨주던 사수와 팀장도 있고 네. 그리고 대기업이라는 시스템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뭔가 하나만 잘하면은 여러 이제 주변 환경들이 받쳐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창업을 해서 사실 그 오상식 과장과 김동식 대리가 다 나와서 창업을 하거든요. 그 이제 온길 인터내셔널이라는 똑같이 상사 회사를 하는데 네. 중소기업도 아니에요. 소기업이에요. 소기업. 그렇죠. 소기업인데 네. 더 이상 오 과장과 김 대리는 자신을 챙겨줄 수 없어요. 그렇죠. 자신도 이제 살아남느라 바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장그래도 1인분을 해야 되는데 1인분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못해요, 사실. 힘들죠. 시즌2 내내 못합니다,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자괴감도 느끼고 약간 본인의 현실에 대해서도 느끼고 맞아요. 정말 하루하루가 피말립니다. 그 온길 인터내셔널에서 하루는. 왜냐하면 뭐 월급이 나오는 일 많이 뭐 그러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시즌2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네. 시즌1이 약간 좀 아름다운 현실이었다고 하면은 시즌2는 처절한 현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즌2가 궁금해지네요. 네, 시즌2 이거 한번 보세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네네네. 얘기했었잖아요. 네. 리베이트. 네. 회사원이 제가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회사원이 하는 일은 둘 중에 하나죠. 회사에 돈을 아껴주든가 회사에 돈을 벌어오든가. 그렇죠.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회사에 이만큼 했는데 회사원들 중에서 그렇죠. 많이 들죠. 내가 회사에 이만큼 돈을 아껴주고 돈을 이만큼 벌어다 줬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게 이거밖에 안 되라는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회사라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만큼의 돈을 아낄 수 있었던 거고.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정말. 왜냐하면 회사에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네. 회사에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던 건데 그걸 잘 판단을 해야죠, 사실. 회사에서도 그걸 잘 인정해 줄 수 있느냐.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정말 그거를 그 지점을 못 견딘다. 그럼 나와서 사업을 하는 거죠, 결국. 자기 사업을 하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정치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올라갈 수 있는 길은 능력도 능력에서 플러스로 뭔가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줄을 잡아야 되는 아니면 그 리베이트를 불법을 저지르든가 네네. 아니면 말한 대로 나와서 사업을 한다든가 많은 회사원들이 특히 열심히 할수록 한 번쯤은 그런 고민 해보실 만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래서 뭐 슬슬 진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네. 저희가 좀 뭐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읽어보시면은 여러 지점에서 직장인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사실. 그와 동시에 장그래라는 그리고 영업 3팀이라는 그런 조직 공간을 통해서 또 뭔가 쾌감을 주는 카타르시스적인 요소가 있어요, 분명. 아, 있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단행본이 네. 200만 부가 팔렸어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미생 그 단행본이 200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진짜. 어마어마하게 팔렸어요. 네, 그만큼 흥행을 했다는 건 분명 사람들의 그렇죠. 그 뭔가에 어필을 했다는 그렇죠. 그런 지점이 있는 그렇죠. 거고. 저도 미생을 다 봤으니까 처음까지. 네. 어쨌든 만화가 웹툰 자체가 재미가 없는 건 아니고 분명히 논리가 없는 게 아니고 네. 판타지적인 부분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네. 그 부분은 모든 웹툰, 영화 뭐 그렇죠. 이런 장르에서 극대화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약간 내가 얘기할 때도 네. 약간 좀 과장되게 얘기한 게 없잖아 있지만 분명 좋은 웹툰이고 저는 그 두 지점을 되게 잘 조화시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그 뭔가 약간 현실에서 좀 일어나기 힘든 일과 진짜 현실과 그거를 되게 잘 버무려낸 웹툰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게다가 저번 주에 우리가 송곳 얘기해서 그래요. 아니, 송곳은 그냥 리얼도 아니죠, 사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최악이 될 수 있나. 거의 그 수준의 웹툰. 물론 실제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다큐멘터리를 극대화시킨 거잖아요. 또. 그렇죠. 정말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약간 보는 느낌이죠. 한쪽은 어떻게 보면 남들이 봤을 때 누군가에게는 배부른 소리를 극대화시키다 보니까 네. 현실이지만 네. 약간 판타지적인 면이 가미가 됐다면 한쪽은 진짜 처절한 그 노조의 노조 창업이라고 해야 되나? 노조 설립. 결성, 노조 네. 설립. 네. 노조 설립 과정을 극대화시키다 보니까 너무 처절해 보이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보니까 이제 약간 극명하게 얘기를 좀 했는데 네. 둘 다 확실히 어떤 중점을 가지고 있는 만화라고 생각을 해요. 웹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윤태호 작가의 미생 오늘도 또 되게 길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죠. 네. 다음 주는 무슨 웹툰이에요? 다음 주 고민 중입니다. 지금 이제 왜냐하면 네, 좀 고민해서 그거 보고 와요, 징기스칸. 징기스칸 재밌어요, 그거. 허영만 작가는 한번 다뤘으니까 그쵸. 웬만하면 맞네. 다루지 않은 작가를 제가 맞아요, 하려고 노력을 맞아요.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또 새로운 작가로 한번 찾아보도록 오케이.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팟빵 파티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에서 영상 콘텐츠로 좋습니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네, 항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